방향이나 대안 뭐 이런 거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걔를 국힘의 어떤 정책과 얘를 민주당의 정책이 저출산과 관련돼 갖고 다른 목소리가 있나요? 박근혜 정부, 뭐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저출산위원회 뭐 다 있었는데 그 기조가 뭐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아요. 그건 뭐냐? 그냥 돈 풀면은 애 낳겠지요. 자판기처럼 동전 넣으면은 애가 나오는 것처럼 제품 넣어듯이 돈 투입하면 애 나오겠지. 그걸 한 200몇 조를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됐어요. 안 된 게 아니라 더 줄어들었어요. 그 효과가 있다면은 일말이라도 약간의 그 상하관계가 있다면 아니 올라가지 못할 망정 떨어지지 말아야지. 멈춰야 될 거 아닙니까? 과거보다 돈을 한 40배 이상 더 썼는데 문재인 때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아예 심사위원이 그랬죠. 똑같은 짓을 하면서 다른 걸 기대하는 게 미쳤다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출산 대책은 다 똑같이 돈 투입해갖고 복지 늘리고 뭐 여성 우대하고 뭐 이렇게 하면 다 애들 뭐 나을 것이다. 그 짓을 20년 동안 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왜 정신분열적인 거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지만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저희 선배 세대인데 그거 더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산하제한 정책, 그죠? 그 시대를 다 지나왔잖아요. 산하제한 정책 그걸 주도했던 그 위원회가 산하제한 정책의 가장 핵심으로 꼽았던 건 뭡니까? 여성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여성의 지위를 올려라. 여성의 바깥 활동을 늘려라. 그래서 잘 키운 딸 하나 열하면 부럽지 않다. 캠페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정책 목표, 출산을 줄이는 정책의 목표가 여성 우대였어요. 근데 지금 출산율을 늘리는 정책 목표도 여성 우대야. 정책 목표가 설정된 건데, 애를 낳는 거야, 애를 안 낳는 거. 솔루션 똑같아. 무슨 정신병자입니까? 얘는, 아니, 애를 낳자는 것과 애를 낳지 말자는 것은 상반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성의 지위를 올려야 된다. 여성의 뭐, 우대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걸 인위적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솔루션 똑같아. 이 알약 먹고, 키 작은 사람이 먹으면 키가 커지고, 키 큰 사람이 먹으면 키가 작아집니다. 이런 약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그 복지와 이 저출산 가능과 관련돼갖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 유럽이나 국내에서 다 들어온 단문입니다. 거기가 뭡니까? 다 저출산 복지예요. 여성에게 외부 활동을 많이 시키고 뭐 경제 활동을 어쩌고저쩌고 하고 또 뭐 출산에 대한 지원을 많이 뭐 강화하고 그러면은 그런 거를 마치 유럽에서 굉장한 어떤 성공한 출산 정책이냐 포장하고 있는데 전부 다 미친 개소리입니다. 유럽에서 그걸로 성공한 케이스가 없어요. 어느 나라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복지로.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출산율이 1.5명이에요. 2010년도에 1.9명이었습니다. 2000년도에 1.5명, 4명이었어요. 그 2010년도에 왜 갑자기 1.9명으로 뛰었냐? 외국인 이민자 엄청 좋아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막 정권 날라가고 막 이러니까 지금 줄였어요. 지금 다시 줄어듭니다. 프랑스도 독일에는 대부분 다 그래요. 유럽이 완전히 그 2010년도에 완전히 그 대이민 그거였습니다. 이민의 효과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출산복지 그것이냐? 출산복지 정책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핀란드 같은 나라는 지금 1.08명입니다. 북유럽 스칸디나비아에서 엄청난 그 복지국가인데도.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올라갔다 이러면은 그냥 출산복지 정책이냐 그렇게 하고 걔네들도 거기 정책 당국인 놈들도 다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합쳐서 출산율이 4.6명이에요. 상위 10개 나라는 6명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복지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딜까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복지국가. 카타르. 거기야말로 기본소득, 세금 한 푼도 안 내면서 기본소득 몇 배씩 줍니다. 결혼하면 주택 주죠. 교육비 다 무상이고 유학비 다 공짜. 거기 출산율 몇 명입니까? 1.6명이에요. 아라비아, 이슬람 문화의 가산인 이슬람 문화국가가 가장 낮아요. 낮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아랍에미레이트 비슷한 제도 운영하고 있죠, 복지. 거기서 1.5명입니다. 아니, 이슬람 출산율이 가장 높다는 게 이슬람 국가에서 가장 복지가 최대한 인류가 이보다 더 좋은 복지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복지 혜택을 막 몇 억씩 주고 막 그런 데도 1.5명이에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가장 북한보다도 낮은 지금 GDP 보이는 이슬람 비슷한 그 아라비아 분도 남과 북의 끝에 있는데 예멘은 맨 남쪽에 있죠. 예멘 같은 경우는 내전으로 지금 작살나고 있죠. 북한보다 GDP가 더 낮습니다. 거기 지금 출산율이 몇인 줄 아닙니까? 4.6명이에요. 4.6명. 같은 이슬람 문화 국가인데. 이거는 예를 들어 복지 때문에 출산 복지로 인해서 이걸 늘린다. 출산을 늘린다. 이건 정말 미친 짓입니다. 돈은 돈대로 낭비되고 그리고 정책 효과는 효과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솔직히 이거는 임금님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는 아이 눈으로 현실을 그대로 보면 됩니다. 우리는 그걸 안 보죠. 지식인들은 그걸 안 봐요. 특히. 왜? 자기 보면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마치 예전에 이런 거예요. 우리가 386 시대, 87년 시대, 북한 그때 김일성 독재하고 이런 거 다 알고는 있지. 운동권들도 다 알고 있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거기서 막 아우트탕을 보내는 거 뭐 대충은 알고 있지. 그러나 그 사실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 눈 감고 지나. 쓱. 그죠?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자들은 왜 결혼 안 하죠? 자기보다 나은 사람 못 찾으니까 안 하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아니, 잠깐만요. 저희 이제 한 5분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우리 계신 분들 다 기성세대이시니까 예전에 저도 그나마 50대 지금 좀 넘었지만은 그나마 저 때 시대니까 제 아내랑 지금 뭐 제가 뭐 듣보잡 대학이라고 나와갖고 결혼을 했지만 지금 우리 때에 비해서 또 우리 전 세대에 비해서 지금 여자들의 처지가 얼마나 올라간 줄 알아요?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런 게 예를 들어 예전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여자 대학생들이 몇 명이었어요? 몇 퍼센트 됐습니까? 10% 20% 됐습니까? 지금 거의 40%예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예전에 남초대학교였어요. 그때 한 10% 20%였어요. 지금 50대 50입니다. 여자 대학 진학률이 남자보다 높았은 지 지금 10년이 넘어요. 우리 때는 여자 대학 진학률이 남자보다 좀 높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진학한 과도 대부분 다 문과예요. 저 공공과 나왔는데 과에서 40명이었는데 32명이 여자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학벌주의라는 게 거의 위신과 거의 지위와 버금가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여자들이 자기보다 낮은 대학이나 자기보다 낮은 소득이나 자기보다 낮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겠습니까? 남자들은 여자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신경 쓰지 않죠. 크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겁니다. 우리가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야, 여자, 저기 뭡니까? 나 여자 사겨 이러면, 그래? 누군데? 예쁘냐? 이렇게 물어보죠. 남자 물어보면, 여자들끼리, 그 사람 뭐해? 이렇게 100번 물어본단 말이에요. 지금 사회적 지위에 예를 들어서 남자가 예전에 이만큼 차지했으면 여자들이 그만 이만큼 차지한 것만큼 상대적 비율로 남자들이 줄어들었고 여자들이 눈에 맞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골든미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출산 정책이 뭡니까? 여자 우대 정책을 또 하고 있는 거야. 인위적으로. 이걸 20년째 했어요. 그러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자들 우대 정책을 하고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면 그 피해는 대체로 누구한테 가는 줄 알아요? 남자 하위직에 갑니다. 몰려있어요. 예를 들어 쿠팡 물류센터 같은 데 한번 보죠. 거기서 이거 바코드 찍는 사람은 여자예요. 상하차하는 남자예요. 예전에는 그거 돌아가면서 하는데 남자들이 상하차 하다가 허리가 아프면 이 바코드 찍었어요. 그런데 그걸 바코드를 여자만 그냥 찍게 했어. 그러니까 얘가 허리 필 날이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경찰서 기동대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남자들은 새벽 5시부터 23시까지 근무합니다. 여자들은 대기 타고 넷플릭스 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승진에는 똑같이 에스코트 줍니다. 여자들이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소방서 들어갔는데 불을 끄는 소방관 봤어요? 불 끄는 장비만 하더라도 이게 산소 탱크나 이거 보면 엄청 무겁죠. 그거 물을 끌어들이는 그 관 그것까지 한 명 합쳐봐요. 수십 킬로입니다. 근데 소방관 들어가는데 나는 불을 못 꺼요. 다만 행정일은 잘해요. 이런 사람 만약에 소방일이 사기업이라면 그런 사람 뽑을 수 있겠어요? 근데 성이라는 기준 하나만으로 그렇게 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 페미니즘에 대해서 가장 친페미니즘입니다. 그냥 뭐 좌우를 막론하고 노인들일수록 기성세대일수록 친페미니즘입니다. 그러나 성평등의식은 가장 낮아요. 지금 20대 같은 경우는 어떤 줄 알아요? 성평등의식은 가장 높아. 그러니까 다 반패입니다. 남자들. 왜 그럴까? 남자들은 지금 우리 기성세대는 지금까지 여자랑 경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 특히 엘리트 남성일수록 그래요. 내가 여자랑 경쟁을 해? 웬만하면 예를 들어 동대 도rum이 아름이 뭐 그렇게 막 우주자 막 이렇게 하면 했지. 내가 여자랑 경쟁하는데 이게 쪽팔린 일이야. 그리고 나 때는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안 했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여자한테 양보하는 거를 막 남성성의 과시 비스무리 한다고. 지금 전혀 세대가 다른데. 지금 걔네들 같으면 계속 그거 하는데. 그래서 이 뭡니까? 그때 홍준표가 그때 창원대에서 강연을 할 때 뭐 중문축답인가 그거 하는데 그 창원대 그 대학생 남자 대학생이 물어봤어요. 선거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준표는 이런 거지. 우리 때 남자라고 얼마나 의식이 됐냐. 지금쯤 여자들한테 좀 양보 좀 해라. 그러니까 20대를 까마라 치는 거야. 우리가 뭘 의식했다고 그래? 저 미친 새끼 아니야? 전문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네.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야. 왜? 그때 당시 법대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 검사로 임명된 사람들, 여자 몇 명이나 있겠어. 자기가 뭐 그런 거, 자기는 이사 갈 때 자기 집도 몰랐대. 맨날 전화 주소 듣고 갔다 한 거야. 그렇게 자기가 살아왔으니까, 자기 왜 하지. 뭐, 남성도 과정이 아시야. 그런 거. 제가 지금, 뭐, 이제 제가 좀 흥분해갖고 조금 말이 좀 길어졌는데. 재밌습니다. 제가 요번에 뭐 책 공부하려고 했는데 이 책을 제가 그 문제를 너무 그 어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나라 이 저출산 방면을 전혀 다뤄주지 않는 공적인 영역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대중의 통념이에요.
있는 아까 전에 벌거벗은 임금님 보고는 아예 눈처럼 대중들은 다 결혼 생활을 항상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심정 그대로 담은 거예요. 그러나 이 3층에서 노는 이 구름 위에서 노는 이 정책, 국회나 뭐 이런 데서 떠드는 그런 정책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 문제를 좀 다뤘으니 뭐 알겠습니다. 이 책은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그 나온 지가 어제? 나왔어요? 예, 이 책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들치면 뜨거워요. 덜 식었어요, 인쇄소에서. 그 이번에 금요일 날 오후 7시에 이걸로 북 콘서트를 합니다. 가비 제작소라고 네. 검색을 해보면 나옵니다. 네. 거기 뭐 다과 음식도 많이 준비됐으니까 파티 분위기니까 놀러 오세요. 사실 대한민국 재건축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뭐 운동도 민주당만의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지난 36년 동안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제어가 되고 조화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 어떤 이 가치들, 정책들 이런 것들이 그냥 제대로 그냥 저되지 않고 오면서 사실은 초저출산까지